안녕하세요. 승산케미TV입니다. 자, 이렇게 4월 30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금요일 주봉의 끝이자, 자, 월봉, 월말이죠. 주봉하고 월봉하고 동시에 끝나는 그런 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달은 목요일이 마지막일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주봉이 완성되지 않죠. 주봉 금요일 완성되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봉과 월봉이 동시에 완성되는, 자,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매일 살펴보는, 자,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인데요. 프레티지 바이오파마가 이렇게 11선까지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주봉에서 지켜줄 자리는 지켜준 것 같고. 자, 바이넥스 역시 매물대 조금 힘겨워하면서 오늘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 돌파해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매일 박림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박림이라는 친구가 제법 올랐어요. 지금 2,795 원까지 가면 한 7%대 올랐고요. 월봉에서도 이제 상한최고가를 찍고, 50 신고가를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좀 더 차익 실현하였고요. 일봉에서도 전고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림보다는 이제 아직 급등하지 않거나 안 올라간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끝에 이제 조광 페인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의 박림 잠깐 보고요. 조광 페인트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수 차트 좀 보고 갈게요. 자, 지수 차트를 보면 일봉에서 제법 무너졌습니다. 어제 이 황금일선 21선 이탈했죠. 근데 사실 21선 이탈한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자, 예전에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21선도 21선이지만, 자, 이렇게 보면 5일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였는데, 사실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거든요. 예전에 조정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날이 4월 23일이었는데, 이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서 이렇게 회복을 해줬는데,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음 주에도 추가로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종가상 아슬아슬하게 지켜줄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동시호가에 3시 25분에서 동시호가 노가격을 잘 지켜주면 다음 주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돌아 나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 일단 5주선을 좀 회복해주느냐 못해주느냐가 이제 5분 남았는데, 최대한 붙여놓거나, 그리고 끝에서만 잘 끝나줘도 사실 다음 주에 5선을 또 회복해서 나갈 수는 있어요. 심하게 훼손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5선 이탈 여부를 챙겨야 되고, 월 말이기 때문에 월봉 추세는 큰 변함이 없죠. 추세는 잘 살아있어요. 따라서, 일봉에서 예전 변곡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잘 이 자리에서만 잘 끝나주면 다음 주에 추가로 더 이상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요. 만약에 이 5분 사이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봉에서 5주선을 깨게 되고, 그러면 10주선까지 조정받을 있으니까 이럴 땐 좀 대응이 필요한데, 이럴 때 대응은 다른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제 현금만 갖고 포트를 운영하고, 이렇게 상승장 좋을 때는 뭐 신용 미수서 상관이 없지만, 이게 옆으로 가거나 박스권에 있거나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신용 미수는 좀 자제하고 대출 투자 같은 것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코닥 지수는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매물대를 완전히 깼죠. 지금 깨고,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는데, 역시 종가상 뚫어주면 좋은데, 4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못 올려놓게 되면 추가로 살짝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월봉에서 추세는 큰 상관이 없고,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해놨는데, 이 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 21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2월 말까지 옆으로 간 구간이 있는데, 이러면서 5주선이 옆으로 쭉 가면서 중요하게 매물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고 꼬리를 달았는데, 다음 주에 살짝 떨어지더라도 이 변곡점의 끝에, 그러니까 포인트로 보면 965포인트 이래요.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딛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이 자리 깨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고, 또 모든 주식도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올라갈 수만 없죠. 올라가다 조정 들어오고 조정 들어오고. 그래서 조정 들어올 때 얼마나 작은 손실로 피해를 입냐, 그러고 조정 들어올 때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으면 나중에 상승장에서 돌아 나갈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맞는 포트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이제 다 끝났는데 거의 끝나가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이 홀로 샀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좀 샀고,
외국인 특히 우리나라 금융투자에서 많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흔들렸고요. 코닥도 보시면 이렇게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세에 있다가 장 후반에 매도세로 들어왔고요. 외국인 좀 매도세가 있었고 크게 매도세가 간 건 아닌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수세가 약하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만 매도해도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아서 조금 밀렸습니다. 매일 살펴보는 이 프레티지팜하고 바이넥스인데요. 이 프레티지팜을 보면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냐가 중요한데 잘 지켜냈죠. 오늘 0.14% 떨어지긴 했어도 물론 다음 주에 5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며칠 동안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럼 선이 따라 올라갈 테고 다음 주에도 이 프레티바이오팜은 5주선을 찍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5주선을 찍고 돌아 나가게 되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아니면 깨면 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11선까지 이탈했고 이제 5일선이 11선까지 데드 크로스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아마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21선, 이 노란 선이 21선인데 이 선도 따라 올라갈 거예요. 평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1선 딛는 자리가 주봉에서 결국 5선 찍고 나가는 자리가 되고 21선을 딛고 양봉으로 이렇게 딱 떴다. 그러면 중요하게 매수 타임이 되고 바로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형태를 갖겠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끝도 없이 오르지 않아요. 물론 끝도 없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종목을 할 때는 이렇게 밑에서 샀다 그러면 굳이 주봉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 일단은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이제 떨어진 거고 그러고 다음 주에 5주선의 이탈 여부를 확인해서 매수하시는 게 이 프레티오바이오팜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스푸트니크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서 바이넥스나 프레티오바이오팜은 좀 꾸준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바이넥스를 보면 오늘 좀 많이 밀렸죠? 6%대 가까이 밀렸는데 뭐 시장도 조금 안 좋고 자, 그렇지만 이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죠. 저 매물대 소화하기가 사실은 만만찮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돌파하려다가도 매물대 나오고 돌파하려다가 매물대 나오고 하면 제가 힘에 붙여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떨어졌을 때 이렇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이 정도에서 매수했으면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고점 못 들었을 때는 항상 반 정도는 차익 실현 해놓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럼 언제나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물론 아주 장기 투자 뭐 2년에서 3년 이렇게 들고 가실 분들이 아니라 스윙 단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일단 21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월봉에서는 마감은 잘 됐어요. 항상 월봉에서 이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항상 5개월 선이 하죠. 이 녹색 선이 5개월 선이에요. 그래서 캔들이 5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하향이 돼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올려놨죠, 지금. 그러니까 월봉 마감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월봉 5개월 선을 기준으로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꺾이지 않아요. 옆으로 가니 하나 있더라도. 그래서 5개월 선에서 잘 놀아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지켜줘야 될 5주선을 잘 지켜줬죠. 이 녹색 선이 5주선이 이 5선을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세게 들어와요. 자, 최초 5선을 깨게 되면 조정. 역시 깨면 조정. 깨면 조정. 이렇게 되는데 지금 5선을 타고 잘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이 금요일인데 종가상 5선 지켜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5선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5선 찍고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5선 이탈하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 자리는 이렇게 21선, 황금일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간다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스푸트니크 보이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코로나가 제법 쉽게 잠잠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과 여주를 꾸준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레티지바이오팜과 바이넥스 뒤 하나의 박림을 살펴봤죠. 박림이 오늘 꽤 올랐어요. 7.49%. 그러면서 이제 월봉에서 52주 신고가를 찍고 자, 그 다음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목표가는 3,000원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보기엔 마진폭이 너무 작아서 이제는 이 종목 지금 매수하라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고 왜냐하면 주봉에서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주선 밑으로 내려와서 5주선 근처까지 찍고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겠지만 그대로 날아가면 이제 빠이빠이 뭐 더 이상 붙들기는 좀 힘들고요. 연봉이 높아서 주봉에서 그 자리가 5주선까지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주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는 있고요. 일봉에서도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몰라도 올라가는 걸 쫓아가서 하게 되면 고점이 물리니까 이 점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즈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이제 박림이 아니고 조광 페인트를 보려고 그래요. 자, 조광 페인트로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리고 물론 이번 달 마감인데 오늘 60개월선이 뚫어졌으면 참 좋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60개월선이 올라갈 수 있는데 못 뚫어졌기 때문에 다음 달 한 달 정도 또 밀릴 수 있고 5개월선까지 올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켜줬죠. 추세가 안 무너진 거예요. 자, 주봉에서 5주선을 깼을 땐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죠. 근데 잘 타고 올라가다 급등하고 2주간 조정받고 또 지켜줬죠. 이러면 다음 주에도 상당히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거 맞춰서 이평선 3개를 동시에 뚫었죠. 그래서 다음 5월 1일 날 5월달 첫 거래일이 3일이죠. 5월 3일 날 5일선만이 들어가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자,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고 오늘 페인트주들이 그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페인트 관련주들이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보통 종목을 찾을 때 시장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다음에도 좋게 반응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수보다 강했기 때문에 지수가 강할 때 더 강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페인트 관련주 중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딱히 조광 페인트가 월봉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먹을 폭, 마진폭이 있기 때문에 조광 페인트를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가 박림 메탈 찐던 걸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조광 페인트도 꾸준히 한번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